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한방 재활학과 전문의 문영준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 파열, 디스크 탈출증, 아프지 않으면 한의학에서 처방하는 재생 한약을 그만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봐 보시는 분이 있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MRI상 디스크가 흡수되는 걸 많이들 바라시잖아요. 그럼 내가 안 아픈 시점이 디스크가 흡수된 시점이고, 그러면 한약도 그만 먹어도 되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셔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치료의 시작은 알지만 생각보다 치료의 종료 시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걸 설명해야 될 의무도 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언제쯤 치료를 이제 끝내고 졸업을 하고 치료를 마치는 시점이 디스크가 흡수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통증이 없어지는 시점이 치료를 종료해야 되는 시점인지 그런 것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한번 임상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 제 블로그 보시면 이제 한의학적으로 치료했을 때 자연 치료가 잘 된 케이스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 삼아 보시고요. 뭐 제가 잘나서 치료한 게 아니라 한의학적으로도 얼마든지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이제 내용입니다. 한번 블로그 들어와서 보시고요. 음, 한의학적으로 디스크를 치료하는 어떠한 원리로, 한약이 어떠한 원리로 디스크를 흡수하는지 좀 생뚱맞기도 하시죠? 근데 그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경이 재생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디스크가 흡수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이미 과학적으로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가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은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사실이고요. 그걸 떠나서 환자분들이 통증이 사라지는 시점이 디스크가 다 흡수되는 시점인지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아픈 시점과 디스크가 흡수되는 시점은 엄연히 다릅니다. 생각보다 시간 간격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좀 굉장히 빨리 치료가 된 케이스신데요. 모든 환자가 이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상위 1% 안에 들 만큼 빨리 흡수된 경우니까, 나는 이렇게 빨리 낫지 않는데 하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환자분은 나이가 우리 나이로 60세 정도셨어요. 디스크가 보이시나요? 가운데 심하게 파열돼서 밑으로 흘러내려간 게 보입니다. 날짜로는 당시 1월 5일 날짜였고요. 발병 당시에 통증으로 인해서 뭐 MRI도 들어가기 힘들어서 어느 정도 통증이 감소한 시점에서 MRI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하게 파열돼서 흘러내렸습니다. 병원에서도 통증이 심하고 마비감이 있다 보니까 타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를 하셨었는데 환자분의 이제 조카분이 제게 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수술하고 좀 결과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그 후유증으로 제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분은 연배가 있고 하다 보니 아유 조카도 수술하고 아팠는데 나도 그럴까 싶어서 그냥 수술 얘기 듣자마자 바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수술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조카분은 좀 운이 좋지 않았던 케이스였던 뿐이고요. 뭐 필요하다면 수술도 해야 되겠죠. 이 환자분은 다행스럽게 수술 없이도 치료가 가능한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하실 수 있었고요. 치료 방법은 한의학에서 디스크를 흡수를 도와주는 한약들이 있습니다. 그거 외에 여러 가지 보조적으로 봉침 또는 약침, 이분은 봉침을 놔드렸고요. 벌침입니다. 그리고 뭐 기타 물리치료를 했습니다. 워낙 증상이 심했기 때문에 몸을 꺾거나 비트는 추나치료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환자분은 한 달 정도 만에 통증이 싹 다 사라지셨어요.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이며 허리 통증이며 싹 다 사라지셔서 멀쩡한 사람처럼 되셨습니다. 굉장히 예후가 좋았던 편이셨고요. 참고로 이 환자분은 아까 말씀드린 60세셨고 제가 많이 디스크 환자들을 분류하는 디스크 체질로는 활성산소형이었습니다. 활성산소형이 통증도 심하고 병도 심하지만 예후가 상당히 좋은 디스크 체질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요. 역시 제가 하단에 이제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참고해서 디스크 체질이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요. 음, 이분이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지만 어,
MRI 찍었을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 2월 20일 날 이분이 발병하고 한 달 보름 정도 지나서 다시 회사 복귀를 하고 싶은데 병원에서는 좋아진 거를 MRI로 확인하지 않으면 이렇게 심한 디스크는 복귀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회사 자문 병원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MRI를 찍었는데 다행히 디스크가 처음에 비해서 반쯤 흡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반이나 흡수된 게 아니라 통증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밖에 흡수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고 좋은 한약을 드시고 뭐 여러 가지 시술이나 이런 거 받으셨더라도 통증이 없어진 것은 디스크가 흡수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디스크가 생김으로써 인해 생긴 뭐 염증이나 그런 자극들이 사라졌을 뿐이지 디스크는 아직도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환자분도 반밖에 흡수가 되지 않으셨던 상태였지만 통증은 전혀 느끼지 않으셨고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허리를 과하게 쓰시거나 무거운 걸 든다면 언제든지 디스크는 예전처럼 도로 심하게 나올 수 있을 상태였습니다. 환자분께 통증은 없지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행히 회사에 복귀를 하셨지만 허리를 쓰는 일절의 일들은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역시 통증은 없지만 재생해야 되는 상황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약을 더 드시게 했습니다. 대략 한두 달 정도 한약을 더 드시게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음, 자, 한번 발병 후에 100일 정도 지나서 MRI 찍었을 때는 깔끔하게 디스크가 흡수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는 환자분도 자유롭게 예전처럼 건강하게 활동하시면 되는 거고요. 음, 아시겠죠? 통증이 사라지는 시점과 디스크가 흡수되는 시점은 엄연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도 통증이 없는 시점에 치료를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생기냐면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 생긴 상처가 치유되는 거랑 똑같죠. 우리가 뭐 저도 여기 상처 늘 보시면 궁금하셨죠? 제가 올해 8월에 자전거를 타다가 전 사이클 대회도 나가고 철인 3종도 하는 스포츠 매니아인데요. 자전거로 늘 출퇴근하다가 이제 사고를 당해서 코뼈가 부러지고 안면에 이제 찢어지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상처가 생기고 흉터가 생겨서 그 흉터를 치료하느라고 지금 항상 이 레이저 치료를 하느라고 음, 이제 시간 이렇게 좀 이렇게 카바를 하고 있고요. 이것처럼 전혀 통증은 없지만 흉터가 다 낫지 않고 상처가 다 낫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디스크도 통증이 없는 시점은 없어진 시점은 쉽게 생각하면 내 피부가 급성기가 지나고 딱지가 앉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지가 앉으면 아프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딱지를 잘못 건드리거나 딱지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피가 나서 아플 수도 있게 됩니다. 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이 없어진 시점은 전혀 나은 시점이 아닙니다. 어, 딱지가 앉은 시점에 불과하고요. 이때는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디스크 환자분들 치료할 때 통증이 사라져도 한 달 정도는 재생한약을 드시도록 권유합니다. 침 치료는 조금 간격을 두면서 조금 뜨문뜨문 맞아도 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맞았던 거를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맞아도 되는데 디스크가 충분히 흡수되는 때까지 약을 드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디스크도 흡수될 때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약을 꼭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데이터라기보다는 제 경험적인 이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통증이 사라지고 한 달 정도 유지될 때까지는 한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뒤에는 디스크가 설령 안 들어갔더라도 관성이 있다 보니까 계속 좋아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통화하신 분도 통증은 대부분 사라졌는데 MRI상 크게 변화가 없어서 실망을 하셨었는데요. 제가 이런 부분들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환자분께서 좀 실망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잘 받아들였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급하게 이런 내용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치료를 하실 때, 한약 치료도 좋지만, 양방 치료도 좋은 치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시술들도 있겠지요. 시술을 받고 통증이 없다 하더라도, 어, 바로 몸을 쓰시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통증이 재발될 수가 있고요. 한의학적인 치료 받더라도 통증이 사라졌다고 또 몸을 함부로 쓰면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최소 한 달 이상 유지될 때까지는 치료를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몸을 쓰지 마시고 뭐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한약도 한 달 이상 더 드시고 그 뒤에 통증이 유지가 잘 되면 한약은 끊고 침을 2주, 3주 간격으로 한 번씩 맞거나 그때부터 운동을 서서히 하면서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스스로 재생되게끔 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디스크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일종의 상처입니다. 상처가 깨끗하게 흡수되는 경우도 있고 반쯤 남은 경우도 있고 흉터가 크게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디스크가 아무리 좋아지고 다 나은 것 같아도 MRI 찍었을 때 다 흡수되는 분도 있고 조금 남은 분도 있고 덜 남은 분도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보통 치료 후에 MRI를 찍는 거고요. 물론 다 깔끔하게 흡수되면 좋지만 덜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라도 대부분은 재발을 잘 하지 않는데 음, 과거처럼 뭐 몸 관리를 못하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듯이 디스크가 다 나은 뒤에도 항상 허리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추천하면 어, 조금이라도 허리가 불안하거나 목 디스크인 경우는 목 어깨가 조금이라도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다, 좀 아프다, 아픈 게 좀 오래 가는 것 같다, 아니면 갑자기 좀 삐끗할 것 같다. 그러면 지체 없이 저는 이제 한의원에 오셔서 봉침, 벌침을 맞으시도록 권유를 합니다. 조금 불안할 때 맞으면 금방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데 그걸 버티다 보면 병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건이 되신 분들은 이제 봄, 가을에 보약들 많이 드시잖아요. 그럴 때 과거에 드셨던 재생 한약에 보통 저는 이제 재생 한약에 보약을 일반적으로 섞어서 처방을 하는데 보약 드실 때 기왕이면 재생 한약과 보약을 섞어서 복용하시면 비용도 차이가 없고 어, 디스크도 예방, 퇴행도 예방하고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서서히 망가졌던 것들도 복구할 수 있어서 봉침을 조금 불안할 때 맞으시거나 봄, 가을에 예방 차원에서 재생한약을 드시도록 권유합니다. 이 날이 갈수록 말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필요하신 분들은 들으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길게라도 내용을 남겼습니다. 이제 좀 궁금하셨던 분들은 풀리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 글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여력이 되는 대로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한방 재활외과 전문의 은영준 원장이었습니다.